이 노후 파산이라는 것이 노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위기인데요. 꼭 파산까지 가지 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특징을 보면 이게 특히 어려우신 분들, 재산이 없으신 분들이 노후 파산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여유 있었던 분들, 좀 재산이 있으셨던 분들이 오히려 특정한 위기로 인해서 파산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후 파산에 대해서 모르시게 되면 굉장히 큰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장수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 상해로 인해서 파산으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 4명 중에 1명이 그냥 파산 선고, 파산 선고자 4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60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용불량자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높아지는 계층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노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노후 파산의 유형, 특징, 그리고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을 좀 보시면 크게 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목돈을 크게 날리시는 유형입니다. 특히 사업 실패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날리신다든가 아니면 노후에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퇴직금 찾으셔가지고 이제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 이걸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사업하셔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수익률 좋다, 요즘 뭐 주식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 코인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날리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다단계, 또 뭐 홍보관, 또 보이스피싱, 뭐 꽃뱀, 사실 이런 게 우리가 뉴스에서만 봐왔지만 나이 들면 내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절절하게 맞습니다.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사기당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실 강남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강남에 보면 테헤란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호선 전철이 다니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간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거든요. 보통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세요. 그럼 9시가 되면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9시가 넘으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강남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 딱 보면은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고 복장 보면 약간 나이도 드시는 어머님들이 나오시기도 합니다. 아니 저분들은 다 퇴직하셨기 때문에 지금 집에 계셔야 되고 아침마당 보실 시간인데 이게 지금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가실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다단계 회사로 가시는 거예요. 테헤란로에 다단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뭐 다단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사실 뭘 하시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다단계라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부동산 다단계, 무슨 핸드폰 다단계, 뭐 코인 다단계, 뭐 의료기 다단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엔 소액으로 한 1, 2천만 원 하셨다가 이게 되니까 계속 금액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크게 억대를 날리시는 분도 사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시게 되면 나중에 투자 이렇게 통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 이 시그널이 오시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시그널이 바로 뭐냐면 과도하게 자녀를 지원하시는 경우. 우리 애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교육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다 해주시는 거 좋아요. 그 유학까지 보내.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3, 40대가 돼서도 애가 성장해서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이렇게 다 키우고 나면 결혼까지 요즘 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결혼 자금이 한 1억 3천 정도 평균 정도. 1억 3천? 집 빼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노후 자금이 사실상 한 2억 3억 정도인데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자녀 결혼에 지원하시느라 정작 당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자녀를 지원해 주다가 결국 언제까지 갔냐면 자녀가 50살이 된 거예요. 정말? 아직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뭐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해.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 다 털어서 또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물려받은 자금 다 털어서 자녀 지원하시다 보니까 결국 파산으로 가실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은퇴 이후에 소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퇴직하고 나면 사실 소득도 없어지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비가 줄어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유가 있어요. 품위 유지. 폼 잡아야 되잖아, 폼.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대기업 임원이었어. 내가 명색이 유지였어, 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좋은 차 타야지, 친구들도 만나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골프도 쳐야지, 모임도 해야지,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 재산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를 발생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충격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 노후에 노후 파산 당하시게 되면 실제로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파산에 관련해서 강장 이제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 의료비. 의료비. 뭐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노후에 의료비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그냥 소소하게 질병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나갈 일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지 않죠. 이게 중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치료 비용도 높아져요. 특히 요즘은 또 의료기술이 발달한 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네. 연명 치료를 하다 보니 그렇죠. 더 그렇게 그래가지고 되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신 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노후 파산 시그널 얼마나 위험도가 있으신지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 제가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드릴 텐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렇다 3점,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아니다 1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외부 모임이 많고 비용 지출이 크다.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아니다 1점. 예. 잘 매겨보셨죠? 네, 우리 최시중 선생님은 3점. 아니야. 이렇게 2점으로 했는데. 뭐 만점 드려야죠, 이분은. 두 번째, 건강 관리에 소홀한 편이다. 자, 자, 그렇다 3점, 아니다 1점. 3점. 잘 매겨보시고요. 세 번째,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도 하고 주식도 하고 있는데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남들이 하라니까 한 거야 그냥. 그렇다 3점, 아니다 1점. 네 번째,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 한번 매겨보시고요. 마지막, 대출 비중이 높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아니다 1점. 자, 더 해보세요. 몇 점인가요? 네, 부자리 한숨부터. 있어. 정말요? 네. 자, 계산 다 해보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점수가 8점 이하라면 괜찮으신 거예요. 그런 대로. 네, 특별한 위험은 없으세요. 네. 근데 9점 이상이면 이제 위험이 시작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내가 노후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깜빡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점 이상이다. 예.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말. 네, 내가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력이 있으시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꼭 한번.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내 삶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노후 파산에 대한 시그널과 위험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젊을 때 파산과 노후 파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파산하게 되면 사실 금액도 크지 않아요. 뭐 젊을 때는 사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손실 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손실 보게 되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를 손실 보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회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체력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파산은 그대로 인생을 굉장히 쓸쓸하게 마감해야 되는 그런 길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후 파산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후 파산의 더 큰 문제는 연쇄부도예요. 나만 안 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어차피 내 잘못이니까. 근데 노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가족, 특히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져요.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 줄 돈을 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받아온 월급을 모아주겠다고 했다가 그 돈으로 날려서 자녀의 인생이 어려워진 분들도 계세요. 그다음에 뭐 사업하시는데 자녀를 끌어들여가지고 젊은 자녀를 신용불량자 만드는 게 아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러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남은 정말 그 창창한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절 끝나자마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만 계속 하셔서 정신- 평소보다 톤이 좀 세세요. 네. 정신 공부를 제대로 차리시라고. 해주시네요. 네, 이제 잘 놀았으니까 네. 정신 차리고 또 이제 새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살도 제대로 먹었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 예. 노후 파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섣부른 투자.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셔라.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은 하지 마세요. 이건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모르는 거 투자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차라리 우량 기업에 투자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담하다 그런 얘기 드리는데 자기가 뭔가 투자 사업을 할 건데 잘 모르는 분야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능력으로 내 나이에 잘 모르는 돈으로 하시는 게 좋으냐?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정말 스카이를 나온 수재들이 모여 있는 그렇게 연구를 하는 대기업들, 우량 기업들 이 사업에 내가 동참하는 게 훨씬 더 성공이 높을까? 생각해 보면 후자가 사실 훨씬 가능성이 높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그러니까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검증된 기업에 투자해라.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히 노후 자산은 그렇게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연금 자산을 준비하세요. 연금 자산, 부동산도 좋고 주식도 좋지만 그런 자산들은 언제 후딱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연금 자산은 평생 지급이 보증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택연금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혹은 전 재산을 다 혹시 날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금이 보장돼 있으면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평생 일하세요. 현역으로. 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뭐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30년 전 우리 노후가 짧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우리 노후는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위한 일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시면 일단 돈을 버니까 좋겠죠. 그런데 돈을 안 버는 일, 돈이 안 되는 일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느라고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나이 들어서 일하시게 되면 돈 쓸 시간이 없게 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일을 안 하시게 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부 돈 쓰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이 지출되게 됩니다. 일을 하시게 되면 보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8순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자랑 좀 하면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네. 지금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다니고 계세요. 그래요? 8순년생. 네,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구청에 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한글 강사로 나가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바빠요. 그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 돈 쓰지 마시라고 자꾸 그렇게 보내드리는 네, 그렇죠. 네. 어머니가 더 돈도 더 여유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바쁘시니까 제가 오히려 돌봐드릴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찾아보시면 평생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있으시니까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활동으로라도 그런 것도 일거리를 하시고요. 찾으시는 게 좋겠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파산 막으려면 기본적인 보험은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중병이 발생해서 돈을 크게 잃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보험 같은 보험은 준비하셔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준비 보면 짜잘하게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보험들은 노후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하시고 그렇게 보험 준비하시면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의료비 통장 준비하셔라. 그러면 그것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료비 통장이 뭔지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주 됐습니다. 네. 자, 자산관리 전문가 이영주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시청자 질문 볼까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주택담보 마이너스 통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 수업 들으니 좀 고민이 되네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 주택연금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을 잘 활용하는 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뭐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으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정적인 소비를 내가 체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마지막 한두 끝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쓰신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 사실 저 같으면 마이너스 통장 안 쓰고요. 그냥 자녀한테 용돈 받겠어요.
그게 자녀한테 용돈 받고 대신에 집을 넘겨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왜 비싼 이자 내고 마이너스 통장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의 소소한 행복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것이 당연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뭔가 자녀분과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첫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영주 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